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노인분들이 겪고 계시는 속쓰림 문제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위산 분비나 위벽의 보호막이 약해져서 속쓰림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올바른 식단 관리를 통해 이런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분들에게 속쓰림이 왜 더 자주 발생하는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우리 몸의 위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가 현저히 감소하고 위산의 중화 능력이 떨어지며 위 운동성도 약해집니다. 또한 많은 노인분들이 복용하시는 약물들, 특히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 혈압약, 관절염 치료제 등이 위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 속쓰림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도 감소하는데 침은 위산을 중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또한 속쓰림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노인분들의 경우 식도 하부, 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져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쓰림을 넘어서 가슴 답답함, 목의 이물감, 만성 기침 등의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줍니다. 따라서 적절한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속쓰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력히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천연 제산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과일로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바나나에 포함된 풍부한 칼륨은 위산의 산성도를 효과적으로 낮춰주고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위벽을 부드럽게 코팅하여 보호해줍니다. 특히 완전히 익은 바나나보다는 약간 덜 익은 노란색 바나나가 더 효과적인데 이는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위장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은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전체적인 소화기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하루에 1-2개 정도 섭취하시되 너무 차갑게 보관된 것보다는 실온에서 보관한 바나나를 드시는 것이 위에 자극을 덜 주므로 좋습니다. 바나나는 식전에 드셔도 좋고 속이 쓰릴 때 응급처치용으로 드셔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히 추천하는 음식은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은 위벽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위산으로부터 위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물과 만나면 젤 형태로 변하여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트밀의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은 위산을 흡수하여 속쓰림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트밀을 조리할 때는 물이나 저지방 우유를 사용하시고 설탕 대신 꿀이나 바나나, 계피를 첨가하여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틸컷 오트나 올드패션 오트밀이 인스턴트 오트밀보다 섬유질 함량이 높아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로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을 드시면 하루 종일 위장이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트밀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소량 첨가하시면 영양가도 높아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수천 년 동안 소화불량과 속쓰림 치료에 사용되어 온 검증된 천연 치료제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 속쓰림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진저롤은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증진시켜 음식물의 이동을 돕고 위 정체를 방지하여 위산 역류를 예방합니다. 하지만 생강을 직접 섭취하기에는 자극이 강할 수 있으므로 생강차로 우려내어 마시거나 요리에 소량 첨가하여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생강차를 만들 때는 신선한 생강 두세 조각을 뜨거운 물 200ml에 5에서 10분간 우려내어 드시면 됩니다. 생강 우린 물에 꿀을 조금 첨가하시면 맛도 좋아지고 목의 자극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강은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감자의 pH는 약 6.1 정도로 약알칼리성을 띠며 이는 위산의 강한 산성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자에 포함된 전분은
위벽을 부드럽게 코팅하여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감자의 비타민C는 위벽 점막의 재생을 돕습니다. 감자를 섭취할 때는 튀기거나 기름에 조리하지 마시고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자 껍질에도 칼륨, 섬유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으깬 감자나 감자 수프 형태로 드시면 소화도 쉽고 속쓰림 완화에도 더욱 효과적입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 우유나 버터를 많이 넣지 마시고 올리브 오일을 조금 첨가하거나 허브를 사용하여 풍미를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궤양 치료에도 사용될 정도로 위장 건강에 뛰어난 효과를 가진 채소입니다. 양배추에 포함된 비타민 U, 정확히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은 위벽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여 속쓰림을 완화시킵니다. 실제로 1950년대 연구에서 양배추즙이 위궤양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글루타민 성분은 위장 점막을 재생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에 포함된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장을 억제하여 위염과 궤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으며 양배추즙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양배추즙을 만들 때는 신선한 양배추 2잎을 깨끗이 씻어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양배추 3-4잎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속쓰림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6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멜론입니다. 멜론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과일로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90% 이상의 높은 수분 함량으로 위벽을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특히 멜론에 포함된 다양한 소화 효소들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고 위장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멜론의 칼륨 성분은 위산의 산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 비타민 O와 C는 위벽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외나 허니듀, 멜론, 캔털루프 등 다양한 종류의 멜론을 드실 수 있으며 각각 조금씩 다른 영양소와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번갈아가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디저트로 적당량 섭취하시면 소화도 돕고 속쓰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멜론은 당분이 높은 편이므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루에 2-3조각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음식은 현미입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섬유질이 3배 이상 풍부하고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셀레늄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인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의 불용성 섬유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수용성 섬유질은 위산을 흡수하여 속쓰림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현미의 느린 소화 특성으로 인해 위에 급격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하여 전체적인 대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미에 포함된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은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미를 드실 때는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조리하시고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소화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므로 현미죽이나 현미미음 형태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백미와 현미를 3:7 비율로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는 것이 소화기관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8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닭 가슴살입니다. 닭 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소화가 쉽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은 위산을 중화시키는 완충 효과가 있어 속쓰림 완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닭 가슴살에 포함된 아미노산들은 위벽 점막의 재생과 회복에 필요한 원료가 되어 장기적인 위 건강 개선에 기여합니다. 특히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은 장 점막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여 위장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닭 가슴살을 조리할 때는 껍질과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념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마늘이나 생강, 타임, 로즈마리 등 소화를 돕는 향신료를 약간 첨가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닭 가슴살을 부드럽게 조리하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거나 조리 전에 소금물에 담가두는 브라이닝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9번째 음식은 파파야입니다. 파파야에 포함된 파파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는 음식물의 소화를 크게 촉진시켜 위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파파인 효소는 특히 육류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의 소화를 도와 위에 머무르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또한 파파야는 알칼리성 과일로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풍부한 비타민 O와 C는 위벽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파야에 포함된 카로틴과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위의 염증을 줄이고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파야는 완전히 익은 것보다는 약간 덜 익은 것이 파파인 효소 함량이 더 높아 소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식전 30분이나 식후 1시간에 적당량 섭취하시면 소화 개선과 속쓰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파파야를 선택하실 때는 껍질이 노란빛을 띠고 약간 말랑한 것을 고르시되 너무 무른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알로에 베라입니다. 알로에 베라는 수천 년 동안 위장, 질환 치료에 사용되어 온 식물로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위벽의 염증을 줄이고 속쓰림을 완화시킵니다. 알로에 베라에 포함된 폴리사카라이드와 글리코프로테인 성분들은 위벽을 코팅하여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손상된 점막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또한 알로에 베라의 점액질은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서 자극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알로에 베라 젤을 직접 섭취하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알로에 주스 형태로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로에는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개인차가 클 수 있으므로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확인하신 후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알로에 베라 젤 한두 스푼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하며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속쓰림에 좋은 음식들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시간과 횟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번의 큰 식사보다는 5, 6번의 소량 식사를 하시는 것이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 각 식사는 평소의 60에서 70% 정도 양으로 줄이시고 그 대신 건강한 간식을 2~3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가 공복 상태로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위산에 의한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히 씹지 않고 급하게 먹으면 큰 음식 덩어리가 위에 도달하여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한 입에 최소 3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음식을 완전히 삼킨 후에 다음 음식을 드시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20에서 30분 이상 확보하시고 식사 중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시고 음식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의 온도도 속쓰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음식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정도입니다. 뜨거운 음식은 충분히 식혀서 드시고 차가운 음식은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음료는 위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시거나 소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수분 섭취 방법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대신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서 마시되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은 미지근한 것이 가장 좋으며 레몬이나 라임을 조금 첨가하면 알칼리성을 높일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식사 후 행동과 자세도 속쓰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식사 직후에는 절대 눕지 마시고 최소 2~3시간은 앉아있거나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력의 도움을 받아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이 소화를 돕고 속쓰림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고 천천히 걷는 정도의 가벼운 활동만 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3~4시간 이내에는 음식 섭취를 완전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녁을 늦게 드셨다면 상체를 약간 높게 하여 주무시거나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위산 역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도 자세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특히 튀김류나 패스트푸드는 소화가 매우 어렵고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매운 음식에 포함된 캡사이신 성분은 위벽을 직접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신음식, 특히 감귤류 과일이나 토마토 제품들은 그 자체로 산성이 강해 위산과 함께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차, 초콜릿 등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식도 하부 괄약근을 이완시켜 역류를 촉진합니다. 알코올은 위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탄산음료는 위를 팽창시키고 트림을 유발하여 위산 역류를 증가시킵니다. 조리 방법도 속쓰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 대신 찜, 삶기, 굽기, 데치기 등의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양념도 자극적이지 않게 담백하게 하시고 소금 사용량도 하루 5g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풍미를 내시는 것을 권합니다. 식품 보관과 안전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한 음식이나 오래된 음식은 위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상 신선한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제품이나 육류는 보관 온도와 기간을 철저히 지키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음식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하시고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속쓰림 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장 운동을 방해하여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연과 금주는 필수적이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스피린, 소염 진통제, 일부 항생제 등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복용 시간이나 방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약물을 복용할 때는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고 가능하면 식후에 복용하여 위벽 자극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속쓰림 완화를 위한 일상생활 관리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는 속쓰림 예방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복부 비만은 위에 압력을 가해 위산 역류를 촉진하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천천히 체중을 감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복 선택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이나 벨트는 복부에 압력을 가해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편안하고 여유 있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벨트를 느슨하게 하거나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자세와 환경도 속쓰림에 영향을 줍니다. 잠들 때 머리와 상체를 15도에서 20도 정도 높여서 주무시면 중력의 도움으로 위산 역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베개를 높이기보다는 침대 머리 쪽, 매트리스 아래에 쿠션을 넣어 전체적으로 기울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위의 해부학적 구조상 위산 역류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속쓰림은 위식도 역류질환, 위염, 위궤양 등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2-3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검사도 함께 받으시어 필요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속쓰림 증상을 기록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떤 음식을 드신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자세에서 심해지는지 등을 일기 형태로 기록해 두시면 개인적인 유발 요인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록은 의사와 상담할 때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장 질환에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더욱 철저한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기검진 주기도 일반적인 권장사항보다 짧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 관리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실내가 건조해져 점막이 마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실내 습도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찬 음식이나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에어컨으로 인한 실내의 온도차가 클 때는 위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식사나 외식 시에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하셔야 할 때는 메뉴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고 양을 조절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식사 전에 미리 메뉴를 확인하고 속쓰림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시며 맵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은 너무 차가울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을 요청하시거나 뜨거운 차를 주문하여 적당히 식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해도 속쓰림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속쓰림과 함께 체중 감소, 삼킴 곤란, 지속적인 구토, 검은색 변이나 혈변, 심한 복통 등의 경고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속쓰림이 아닌 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속쓰림, 일주일에 2회 이상 반복되는 속쓰림, 밤에 잠을 깨울 정도로 심한 속쓰림도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식이요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약물 치료나 다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과 생활습관 개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속쓰림으로 인한 불편함을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식사량을 줄이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르시고 둘째 주에는 속쓰림에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시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단순히 속쓰림 완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은 모두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쓰림 없는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